여러분, 나이가 들면 남자에게 꼭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습니다. 바로 전립선 문제입니다. 밤마다 화장실을 들락거리게 하고 소변이 시원하게 나오지 않게 만들죠. 혹시 나도 이제 나이 탓인가 보다 하고 그냥 넘기고 계신가요? 그러다가는 큰 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전문의로서 전립선을 건강하게 지키는 확실한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약에만 의존하지 않고 생활습관과 자연치유법으로 전립선을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삶이 훨씬 편안해지고 건강한 노후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전립선을 젊게 만드는 비밀을 시작하겠습니다. 전립선은 안쪽 방광 바로 아래에 위치한 작은 기관입니다. 소변이 나오는 길을 둘러싸고 있어 이곳이 붓거나 커지면 바로 배뇨 장애가 생깁니다. 60세 이상 남성의 절반이 전립선비대증을 겪는다고 할 만큼 흔한 질환입니다. 왜 생기느냐? 나이가 들면서 남성 호르몬과 여성 호르몬의 균형이 깨지고 전립선 세포가 과도하게 증식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소변 줄기가 약해지고 자주 마려운 느낌이 들며 밤에 두세 번 이상 깨게 됩니다. 이 증상을 방치하면 방광에 무리가 가고 심하면 신장 기능까지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니라 치료와 관리가 꼭 필요한 질환입니다. 다행히 생활 습관을 조금만 바꿔도 전립선 건강을 크게 지킬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그 구체적인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전립선 건강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바로 식습관입니다. 첫째, 붉은 고기와 기름진 음식은 전립선 염증을 악화시키고 세포의 비정상적인 증식을 촉진합니다. 따라서 소고기, 삼겹살, 튀긴 음식은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대신 토마토, 석류, 녹차를 권장합니다. 토마토에 들어있는 라이코펜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전립선 세포의 손상을 막아주고 전립선암 위험도 낮춰줍니다. 석류는 혈액순환을 개선해 전립선으로 가는 산소와 영양 공급을 원활하게 합니다. 또한 녹차 속 카테킨은 염증을 억제하고 전립선 세포의 비정상 성장을 막습니다. 특히 하루 한 잔의 녹차 습관은 약보다 강력한 보호 효과를 줍니다. 이런 음식들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전립선을 젊게 유지하는 핵심입니다. 약을 먹지 않고도 자연 치유력을 높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지요. 두 번째 비법은 운동입니다. 전립선은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쉽게 붓고 염증이 생깁니다. 앉아있는 시간이 긴 분들은 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하루 30분 이상 빠르게 걷기나 가벼운 조깅을 꼭 실천해야 합니다. 걷기만으로도 전립선 주변 혈류가 개선되고 소변이 시원하게 나오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케겔 운동입니다. 항문을 조였다 풀었다 하는 동작을 하루에 2030회 반복하면 전립선을 지탱하는 근육이 강화됩니다. 이 운동은 요실금 예방에도 탁월합니다. 실제로 병원에서도 전립선비대증 환자들에게 권장하는 공식 운동입니다. 그리고 음주는 줄이고 물은 일정하게 나눠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저녁 늦게 물을 많이 마시면 밤에 소변 때문에 자주 깨게 되니 오후 이후에는 적당히 조절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 간단한 습관들만 지켜도 밤에 숙면을 취하고 전립선이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배에 살이 많이 찌셨나요? 복부 비만은 전립선 건강을 무너뜨리는 가장 큰 적입니다. 배가 나오면 단순히 보기만 안 좋은 게 아닙니다. 지방세포에서 분비되는 염증 물질이 전립선까지 침투해 세포를 자극하고 비대증과 염증을 악화시킵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허리둘레가 90cm 이상인 남성은 전립선 질환 위험이 2배 이상 높습니다. 즉, 뱃살은 단순한 살이 아니라 전립선을 공격하는 독입니다. 해결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루 20분 이상 땀이 살짝 날 정도로 걷거나 계단을 오르내리면 지방이 줄고 혈액순환이 개선됩니다. 또한 단 음료와 술을 끊는 것만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맥주는 전립선을 부풀게 만드는 최악의 술입니다. 술은 괜찮겠지 하고 마시는 한 잔이 전립선 건강을 무너뜨린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배를 줄이는 것이 바로 전립선을 지키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이제 아주 중요한 비밀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지만 스트레스는 전립선 질환을 악화시키는 보이지 않는 살인자입니다. 긴장과 불안이 계속되면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전립선 근육이 긴장하고 혈액이 막힙니다. 그 결과 소변줄기가 가늘어지고 잔뇨가 심해집니다. 심지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면역 기능을 떨어뜨려 전립선염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병을 만든다는 말이 전립선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매일 의도적으로 긴장을 풀어주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명상, 심호흡, 그리고 가벼운 스트레칭이 효과적입니다. 하루 10분이라도 조용히 눈을 감고 복식호흡을 해보세요. 배를 천천히 불리고 내리면서 숨을 쉬면 전립선 주변 근육이 이완되고 혈액순환이 살아납니다. 이 단순한 습관이 약보다 강력한 자연치유 효과를 줍니다. 스트레스를 다스리는 순간 전립선이 다시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전립선 문제를 가볍게 여기면 정말 위험합니다. 가장 무서운 상황은 급성 전립선염입니다. 세균이 전립선으로 침투해 갑자기 심한 염증을 일으키는 병인데 고열과 오한, 배뇨 곤란이 동반됩니다. 특히 소변이 전혀 나오지 않는 급성 요폐 상태가 되면 응급실로 바로 가야 합니다. 소변이 방광에 가득 차는데 나오지 않으면 신장이 손상되고 심하면 폐혈증으로 생명까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중년 이후 남성 중 응급실에 실려오는 환자 상당수가 이 전립선 문제 때문입니다. 조금 참으면 되겠지 하고 방치하다가 큰일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갑자기 열이 나면서 배뇨가 막히는 느낌이 있다면 지체 없이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전립선은 결코 나이를 탓하며 넘길 수 있는 장기가 아닙니다. 응급 상황으로 가기 전에 평소 관리와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 하나 무서운 건 전립선암입니다. 대한민국 남성 암 발생률 5위 안에 드는 질환으로 60대 이후 급격히 늘어납니다. 특히 초기에는 아무 증상이 없어 조기 발견이 어렵습니다. 소변이 가늘어지거나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는 흔한 증상 뒤에 암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전립선암이 무서운 이유는 뼈로 전이되기 쉽다는 점입니다. 허리나 골반에 이유 없는 통증이 계속된다면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행히 조기 발견 시 치료 성적이 매우 좋은 암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60세 이후 남성이라면 매년 PSA 혈액 검사와 직장 수지 검사를 권장합니다. 나는 괜찮겠지 하다가 뒤늦게 발견하면 치료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전립선암은 조용히 다가오는 적이지만 예방과 조기 검사만 꾸준히 한다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병입니다. 여러분, 전립선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입니다. 전립선은 혈액순환이 조금만 막혀도 쉽게 붓고 통증이 생깁니다. 특히 찬바람에 오래 노출되거나 차가운 바닥에 앉아 있으면 전립선염이 악화됩니다. 그래서 배와 하체를 항상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전립선 환자에게 온열 치료를 하면 증상이 빠르게 완화되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따뜻한 좌욕은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40도 정도의 따뜻한 물에 1015분 앉아 있으면 전립선 주변 혈관이 확장되고 통증이 줄어듭니다. 이 습관을 꾸준히 하면 약을 줄일 정도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너무 꽉 끼는 속옷이나 바지는 피해야 합니다. 혈액 흐름을 방해해 전립선에 부담을 주기 때문입니다. 따뜻함을 지키고 편안한 복장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전립선 자연치유의 첫걸음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습관은 물 마시는 법입니다. 물을 많이 마시면 전립선이 더 나빠진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규칙적으로 적정량의 물을 마셔야 전립선이 건강해집니다. 물을 너무 적게 마시면 소변이 농축되어 세균이 잘 번식하고 전립선염이 쉽게 생깁니다. 따라서 하루 1.5에서 2리터 정도를 조금씩 나눠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 저녁 늦게 몰아서 마시면 밤에 소변 때문에 자주 깨게 되니 오전과 오후에 충분히 마시고 저녁 이후엔 조금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카페인이 들어간 커피와 탄산음료는 전립선을 자극함으로 줄이는 게 현명합니다. 술 역시 전립선 혈관을 확장시켜 염증을 심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물은 약, 술은 독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규칙적인 수분 관리만으로도 전립선 통증과 소변 불편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 단순한 생활 습관이 여러분의 전립선을 평생 지켜줍니다. 여러분, 전립선을 망치는 가장 흔한 습관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오래 앉아 있는 것입니다. 퇴직 후 TV 시청이나 컴퓨터 앞에 장시간 앉아 있는 생활, 이것이 전립선 건강을 무너뜨리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엉덩이와 골반 부위에 압력이 집중되면서 전립선 혈류가 막히고 염증과 부종이 생기는 겁니다. 실제로 장시간 운전하는 직업군에서 전립선 질환이 2배 이상 많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해결 방법은 단순합니다. 한 번 앉으면 40분마다 일어나 5분 정도 걸어주고 스트레칭을 하셔야 합니다. 특히 의자에 앉을 때는 방석을 두껍게 하거나 전립선 전용 방석을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작은 습관의 차이가 전립선 건강을 결정합니다. 그냥 앉아있는 게 무슨 문제겠어 하시는 순간 전립선은 조용히 망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또 하나 반드시 피해야 할 습관은 과도한 성생활과 무분별한 자극제 사용입니다. 성관계나 자위 자체가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적절한 배출은 전립선 건강에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문제는 지나친 잦은 성행위 혹은 불필요한 성기능 보조제를 남용하는 경우입니다. 전립선이 쉬지 못하고 과도하게 자극을 받으면 염증과 통증이 생깁니다. 특히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발기부전 치료제나 정체불명의 보조제를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전립선뿐만 아니라 심장까지 위험하게 만듭니다. 전문의 진단 없이 약을 남용하는 것은 스스로 목숨을 줄이는 행위입니다. 건강한 성생활은 주 1에서 2회 정도 규칙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무엇보다 파트너와의 신뢰 속에서 안정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극만 좇는 생활은 전립선뿐 아니라 전체 남성 건강을 빠르게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전립선 건강을 끝까지 지키려면 반드시 정기검진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생활 습관을 잘 지켜도 몸 안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확인하지 않으면 큰 병을 놓칠 수 있습니다. 특히 전립선암은 초기 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검사는 PSA라는 혈액 검사입니다. 혈액 속 전립선 특이항원 수치를 확인해 전립선 이상 여부를 조기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직장수지 검사, 즉 의사가 손가락으로 전립선 크기와 상태를 직접 확인하는 검사가 더해지면 정확도가 올라갑니다. 많은 분들이 이 검사를 꺼리지만 불편함은 잠깐이고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결정적 방법입니다. 60세 이후 남성이라면 최소 1년에 한 번은 이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조기 발견만으로도 치료 성적이 90% 이상 좋아진다는 사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기검진 외에도 병원에서 권하는 과학적 치료법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약물 치료입니다. 알파 차단제라는 약은 전립선 근육을 이완시켜 소변을 시원하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다소살파 환원효소 억제제는 전립선 크기를 줄여 배뇨곤란을 근본적으로 완화합니다. 이 두 가지 약물은 국제적으로 표준 치료법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약물만으로도 충분히 관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약물 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계속 악화된다면 최소 침습적 시술이나 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립선 일부를 절제해 소변기를 넓혀주는 수술이 대표적입니다. 최근에는 레이저를 이용한 안전한 방법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증상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시기에 맞춰 받는 것입니다. 참으면 낫겠지 하다가는 치료 시기를 놓쳐 더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전립선을 지키는 여러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정리해보면 핵심은 작은 습관의 힘입니다. 첫째, 식습관입니다. 토마토, 석류, 녹차 같은 항산화 식품을 꾸준히 섭취하세요. 기름지고 붉은 고기는 줄이고 채소와 생선을 늘리는 것이 기본입니다. 둘째, 운동입니다. 하루 30분 걷기와 케겔 운동만 꾸준히 해도 전립선 주변 혈류가 달라집니다. 셋째, 생활 습관입니다. 배를 따뜻하게 하고 물은 일정하게 나눠 마시며 술과 카페인은 줄여야 합니다.
넷째,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복식호흡, 명상, 스트레칭 같은 단순한 습관이 전립선을 편안하게 만듭니다. 이 네 가지를 동시에 지키면 전립선은 젊은 시절처럼 활력을 되찾습니다. 어르신들, 약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지키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꾸준함입니다. 전립선은 단기간에 좋아졌다 나빠지는 장기가 아닙니다. 오늘만 관리하고 내일은 잊어버리면 금세 다시 증상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매일매일의 관리가 곧 치료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가볍게 걷고 물을 적당히 마시고 하루 한 번은 심호흡과 명상을 해보세요. 저녁 식사에는 채소와 생선을 올리고 술은 줄이는 것, 이 단순한 습관이 쌓여 전립선을 평생 지켜줍니다. 또한 1년에 한 번 검진을 빼먹지 않고 의사와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안전망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많은 어르신들도 이 원칙을 지킨 분들은 70대, 80대까지도 건강한 배뇨 생활을 유지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가 쌓이면 전립선은 반드시 응답합니다. 건강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꾸준함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전립선 건강은 결코 운명처럼 나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만 신경 쓰고 관리하면 언제든지 회복할 수 있는 장기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식습관, 운동, 생활습관, 그리고 정기검진. 이 네 가지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전립선은 놀라울 정도로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약에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몸을 지키는 힘을 키우는 것이야말로 진짜 치료입니다. 혹시 지금도 밤마다 소변 때문에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면 이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습관을 하나씩 바꾸어 보세요. 내일은 더 편안하게 주무시고 모레는 더 활력 있는 하루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의학은 분명히 말합니다. 전립선 질환은 조기 관리와 꾸준한 실천으로 충분히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다고. 여러분의 삶은 아직 길고 즐길 날은 많습니다. 건강한 전립선이 그 길을 열어줍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더 자유롭고 행복해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